여러분, 오늘은 11월 종합 운세를 준비했어요. 11월 한 달간 여러분의 일, 학업, 연애, 대인관계 등이 어떻게 풀릴지, 한 달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자세히 리딩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리딩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진행할게요. 그럼 음악을 들으시면서 천천히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카드를 골라주세요. 첫 번째 소환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11월 운세를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11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11월 한 달 운세를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에 잘 대처하는 한 달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좀 무난한 시기를 보내신다기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처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것 같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부터 여러분의 한 달이 그렇게 수월한 시기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소환이라는 시기가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거든요. 대한보다 소환이 더 춥다고 해요. 이렇게 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한 달을 보내게 되신다라고 나왔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한 달이겠지만 한 달을 잘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역량이 커지고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기회 카드도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찾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가 마냥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견디고 해결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좀 많대요. 그냥 편안하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많고, 어쩌면 이게 기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기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찾아올 기회는 위기의 가면을 쓰고 다가온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기회가 맞다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리라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도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 여러분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도움 역시 주저하지 말고 나눠줘야 한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의 위기에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별로 11월 한 달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에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첫째 주에 여러분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에 자부심도 느끼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자신만만한 그런 한 주를 보내신다라고 하고, 약간은 좀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한 주를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난한 한 주이지만 인간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조금 딱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둘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약간의 힘든 변화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무난하게 흘러왔던 부분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기회이지만 위기의 탈을 쓰고 찾아오기 때문에 살짝은 흔들릴 수 있겠다. 여러분이 중심을 딱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의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 삶에 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잠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에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때도 역시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거쳐서 어떤 맞서야 하는, 그리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소 여러분이 긴장하고 주변 동태를 살피는 그런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11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긴장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은 딱딱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만의 틀이 딱 갖춰져 있어서 그 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11월을 좀 무난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여시고 조금은 융통성 있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긴장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그런 식으로 삶에 접근을 하시면, 삶과 싸우려고 하면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그 선물들을 내 적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주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인데 나에게 위기를 던져주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조금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1월 넷째 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를 보시면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때는 여러분에게 찾아왔었던 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모습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가 마지막 주에는 해결이 된다. 완전히 해결되지까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안정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혹여나 11월을 시작하면서 혹은 둘째 주가 시작되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시작되더라도 그것이 11월 안에 반드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또 마음을 좀 열고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1월 넷째 주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하신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애인, 배우자 등등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나왔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에서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처리해야 하는 일에 관해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설령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방식이 의문스럽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다른 방식을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맞대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한 그것이 옳은 길이고 좋은 해결책이 맞으니까 방향을 완전히 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획을 했던 대로, 해왔던 대로 밀고 나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너무 성급하게 그만두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계획을 바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무너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또 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대요. 상황이 변한다면 내 중심은 잘 잡고 있되 그 변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뭔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면 그 동태를 파악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의 방향은 유지하되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씩 그 상황에 적용하면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무난한 한 달을 보내신다기보다는 다사다난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되실 거라서 그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지도 빠르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의 신념이나 중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변화한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적응을 하면서 내 주장을 계속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의 사고방식 역시 경직되어 있으면 한 달을 보내시는 게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고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중심을 지키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셔야 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개자리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상황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내 중심을 지키면서 적응하는 것이 한 달을 행복하게 보내는 키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나왔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주는 건 역시 여러분의 선업을 쌓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관대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 도움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돕는 길이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상황을 수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성 카드 역시 아까 나왔던 이야기처럼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이 위기는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위기고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알터 카드도 나왔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목표로 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 카리스마, 그릇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지 말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줘야 한다. 내 능력을 믿어줘야 한다. 그런 조언을 하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이 황제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잘 지켜나가는, 내 신념을 잘 지켜나가는 태도가 여러분의 한 달을 무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에게 찾아올 그 위기가 여러분의 상황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뭐 일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승리해요. 여러분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다시 안정을 찾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조금 힘들고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 해피엔딩을 생각하시면서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한 달 동안 인간관계와 연애의 운을 좀 살펴보면 여기 비밀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가 있대요. 여러분의 연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대나 또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어쩌면 이 비밀을 숨기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비밀을 말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비밀을 숨기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갖게 된다라고 하시면 그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잘 털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비밀을 만드는 건 궁극적으로 그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거짓말을 했고 상대방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탄로 났을 때 내가 상대방을 속였다라는 것이 들통났을 때 반드시 관계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면 적절한 순간에 너무 늦지 않게 상대방에게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비밀을 감춘 게 상대방이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누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조금은 초연하게 넘어가야 한대요. 내가 속았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속았다,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바보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여왔고 그것을 여러분이 11월 안에 알게 된다면 그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서 내가 바보 같아서 이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또 이 거짓에 또 다른 거짓을 더딥히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보고 조금은 판단을 유보하고 유예하는 태도가 필요하대요.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내가 이제까지 속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잠깐 그 사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서 상황을 왜곡하는 것보단 훨씬 더 여러분에게 좋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타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11월 안에 상대방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믿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낙천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셔야지만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게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대인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가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지금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셔야 한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나 자신을 그렇게 봐주셔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딱 그 정도로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그만큼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던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런 시간 역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달 동안 내 중심을 잃지 않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중심을 지키면서 이 상황에 적응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한 달을 무탈히 보내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살짝 변형을 하고 조금은 유연하게 행동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찾아올 행운과 축복을 조언 카드로 뽑아볼게요. 11월에 찾아올 첫 번째 행운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시작이 되고 어떤 것이 탄생한다. 전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변수를 겪으면서 변화를 겪으면서 그리고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만들어보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게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내가 전에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시도, 신선한 시도, 참신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운과 축복이 11월에 여러분을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를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시거나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나 변화가 여러분에게 지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또 생각해내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행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여러분의 초심을 되찾고 또 여러분 삶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행운과 축복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우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또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행운과 축복을 11월 한 달 동안 받게 되신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삶을 꿈꿨었는지 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이루고자 또 어떤 것을 얻고자 시작을 했었는지 이런 초심을 되찾고 또 나의 뿌리를 되찾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자라왔는지 이런 것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행운과 축복의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행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속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역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데요. 뭔가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벽이 허물어지거나 또는 나의 비밀을 상대방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내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풀리거나 그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행운과 축복 역시 11월에 여러분을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1월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삶을 믿게 되는 그런 행운과 축복을 받게 되신데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나에게 어떤 위기와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냥 삶을 믿어도 되겠구나,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애를 쓰면서 기를 쓰고 긴장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삶을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되겠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지고 여러분 삶에 대한 믿음도 커지는 그런 행운과 축복을 누리는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월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한 달이 되겠지만 이 11월을 보내고 나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이 되실 것 같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여러분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굉장히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내 삶에 만족하게 되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즐겁고 알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소한 카드를 뽑아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두 번째 대서 카드를 뽑아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11월 운세를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11월 운세를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11월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한 달을 보내게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부터 한여름을 의미하는 대서 카드이기 때문에 11월은 여러분에게 어떤 태양과 같은 발산하는 에너지가 크게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것 같거든요. 2024년 중에서 11월이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고 열정적인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여기 성공 카드가 떡하니 나왔거든요. 11월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굉장한 성공을 하게 된다. 여러분이 바라던 어떤 상황을 창조해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일적인 성공이라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성취를 해낼 수 있고, 이것이 관계적인 이야기라면 그 관계 역시 여러분이 바라는 형태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된다. 뭔가를 성취해내고 성공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대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어떤 싹을 틔우게 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바라는 무언가를 삶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된다. 뭔가가 펼쳐진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어떤 일을 성취해내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 일이 이제 막 성사되는 모습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가 드러나고 어떤 것이 싹을 틔운다. 여러분이 바라는 무언가가 여러분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 역시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될 거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은 지속될 거고 나쁜 일은 굉장히 빠르게 소멸될 거다. 정말 행운 넘치는 정말 행복한 한 달을 보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시련이 잠깐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알아서 해소가 된대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소멸하게 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의 벌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될 거래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정말 운도 좋고 또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거의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한 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차별로 여러분의 한 달 운세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기 매지션 카드가 나왔거든요.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은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든지 아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1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지 않고 참신한 시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된다. 기술과 능력에 새로운 항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또 긍정적인, 여러분 삶을 긍정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둘째 주에는 여러분이 첫째 주에 시작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그것을 점차 이제 깊어지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알고 있던 것들을 심화시키면서 조금 깊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다소 인간관계적으로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털어놓는 게 쉽지는 않은 한 주다. 여러분을 조금 감추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는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하게 된대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익히게 된다. 이렇게 나왔고, 11월 셋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에 식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서 이때는 이동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될 수가 있대요. 원래 하던 일을 좀 그만두게 되거나 하던 일을 좀 확장하게 되거나 뭔가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전에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하던 것을 좀 더 확장하면서 방향을 좀 바꾸는
바꾸거나 사업을 좀 넓혀가는 새로운 분야까지 내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하게 그냥 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출퇴근을 좀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통수단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도 단순하게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수단을 좀 많이 타게 되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뭔가 확장하고 넓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다른 분야에 손을 뻗고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한 달이에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4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일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하거나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오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뭔가 여러분이 제안을 받는다. 일적인 제안이든 학업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든 어떤 기회가 눈에 띄든 또는 인간관계적으로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그 손을 좀 잡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인간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너랑 사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웬만하면 그 제안을 받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제안과 기회를 받는 게 좋대요. 이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이자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이 왔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웬만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월드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 무언가를 완성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있는 공부에서 어떤 한 가지를 마무리 짓게 된다,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설정해놓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하나를 달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11월 안에 달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라는 무언가를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이뤄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자신만만하게 생활을 하신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계적인 부분, 특히 연애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애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 마음을 열고 싶지 않는 이유가 다른 기회들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사귀자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사귀면 나에게서 사라지게 될 선택지들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와 연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기회비용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쉽게 발전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고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연애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인기가 많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굉장히 질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좀 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워낙에 다재다능하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질투심이 좀 올라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 조언 카드에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특히나 연애적인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컵킹 같은 사람을 선택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이 컵킹의 특징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깊게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 크게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도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를 써서 여러분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서 준다든지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도 굉장히 감성적인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면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온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고백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연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시라면 이 컵킹 카드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가져야 할 태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달 동안 감정을 좀 다스리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좀 관대하게 가지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 좋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에게 좀 관대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쏟으면서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 요즘에 뭐 별일 없어? 뭐 힘든 일 없어?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를 이어서 보면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좀 가족과 관련된, 집과 관련된, 혹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루틴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좀 화두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대요. 여기 집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집에 관련한 뭐 인테리어라든지 혹은 집의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관련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게 대두될 수가 있어요. 집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뿌리나 여러분의 하루 루틴에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 좋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달 카드가 나와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꿈과 무의식, 잠재의식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대요.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받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의 꿈에 좀 집중을 해보고 꿈일기를 작성해보고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래요. 자고 일어나서 심상치 않은 꿈을 꿨고 계속해서 그 꿈이 생각이 난다면 노트에다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좋대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으로, 아이디어로 쓰일 수가 있대요. 꿈에 좀 집중해보고 또 나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집중을 해보면 좋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11월 한 달 동안 어떤 제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관계적인 제안, 나의 애인이 되어달라는 제안이라든지 나와 친구가 되어달라는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같이 일을 해달라는 제안이라든지 그런 제안이나 스카우트 제의, 프로포즈 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좀 받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대요. 난 혼자 지내는 게 편하고 혼자 일하는 게 편한데 왜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인 건 알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또 혼자서는 낑낑대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연애적인 제안, 여러분에게 누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아보라고 제안을 하거나 어떤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소개팅 한번 해볼래? 이런 제안이 오거나 그럴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트루러브 카드가 나온 것처럼 그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거나 또 여러분의 이상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마음이 좀 열리지 않는 상태이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운명의 상대일 수가 있대요. 여러분의 진짜 사랑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애인이 없으신 분들,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인연이 시작될 수 있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받아들여 봐야겠다. 결국에는 헤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향과 좋은 에너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열고 그 관계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대요.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릴링 카드가 나온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좋은 연인 관계, 또 나아가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그 인연을 꽉 붙잡을 수 있는데, 유일한 걸림돌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 특히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아깝게 놓치는 기회가 생길까봐 그 기회비용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정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 11월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제안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거고, 일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정말 만족스러운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거거든요. 아직 두 번째 리딩이긴 하지만 4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리딩이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더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의 11월은 정말 성공적이고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한 달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여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무조건 여러분에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거부하지 않는 태도만 갖추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찾아올 행운과 축복을 3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에게 11월에 찾아올 첫 번째 행운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다, 기쁨 그 자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거래요. 그래서 정말 즐겁고 진짜 신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행복과 행운을 그냥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받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래요. 부담스러워하거나 내가 너무 여기에 취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절제하려고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래요. 물론 적당히 절제하려는 태도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11월 한 달만큼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신나해도 된대요. 너무 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라. 11월에 찾아오는 이 모든 행운과 축복을 즐겁게 누리고 기쁘게 누려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주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행운과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즐거운 일들을 가져다 줄 거래요. 그러니까 억누르지 말고 즐기래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라던 기회도 찾아오고 또 바라지 않던 기회까지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시기만 하면 되고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11월에 찾아올 두 번째 행운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일적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사업 분야를 확장하거나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런 행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제안을 받아들여라, 수락을 해라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뭔가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안은 여러분에게 행운이자 축복이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래요. 그리고 11월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마지막 행운은 여러분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것이 끝나는 행운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전긍긍해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부분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게 되는, 완전히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행운과 축복이 11월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래요.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에 안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지금 뭐 일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거고, 그래서 안심하게 될 거니까 걱정을 내려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면 그 문제 역시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또 11월 안에 불안해하게 되는 어떤 일이 11월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될 거고 안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삶을 완전히 믿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1월에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도 돼요. 여러분이 워낙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고 조금 타인에 대해서 방어적인 면이 강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만 마음 한켠에는 좀 이 사람들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또
연애에 있어서도 누구랑 사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연인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에너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방어적으로 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 성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잘 풀릴 거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여러분 손에 들어올 거예요. 11월 안에도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것이 아주 만족스럽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고 너무 불안할 때는 호흡 명상을 하시면서 좀 가라앉히시면서 생활하시면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하고 정말 신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대석 카드를 뽑아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이나 혜택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입동 카드를 뽑아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11월 운세를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11월 운세를 카드로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극복하고 치유해야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대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우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부터 입동 카드가 나왔죠. 입동이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의 11월은 그야말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차가워질 수 있다. 마음이 풍족하고 풍요롭기보다는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어둠을 견뎌야 한대요. 여러분에게 약간의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보내야지만 여러분께 다가오는 변화를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어둠이 내릴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보내면 그런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1번 분들과 비슷한 메시지가 나와서 어쩌면 1번과 3번 중에 고민을 하다가 3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신데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도구와 재료들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게 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만 성실하게 해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네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우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게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사인이 누군가의 제안이나 누군가로부터 듣는 조언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냥 여러분에게 영감처럼 아이디어처럼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든 또는 여러분이 접한 어떤 책이나 기사들을 통해서든 혹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냥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느끼든 어떤 메시지, 사인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나의 사명이 이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11월 한 달 동안 누군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흐릿하게만 알고 있던, 명확하게 알지 못하던 것을 11월 안에 명확하게 알게 된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사인을 보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 때 이게 혹시 우주가 나에게 주는 조언이 아닐까? 우주가 나한테 보내는 사인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알던 사람과 재회를 하게 되거나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과 다시 같이 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대요. 또는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한 달이다. 과거에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거나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하게 되거나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는 그런 한 달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11월에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럼 이제 전반적인 11월 운세를 살펴봤으니까 주차별로 11월에 여러분께 어떤 일이 생길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11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에 식스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이 머물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동을 해야 하거나 또는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되실 것 같거든요. 1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이 한 군데에 정착하기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혹은 다른 나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회사를 옮긴다든지 학교를 옮긴다든지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한 주다.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닐 일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고 등하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예 한 주의 에너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이때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에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주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3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카드죠. 이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조금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대요. 특히나 연애적으로 또 대인관계적으로 좀 상처를 받게 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반응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건넨 제안을 거절하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이 와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겨울이 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입동 카드가 3 오브 소드 카드랑 같이 보여서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내서 마음이 좀 싸늘해지고 차가워진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연애운, 대인관계운을 보는 카드에서 여러분과 다른 페이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가 좀 다른 거죠. 여러분은 상대방과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까지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는 나는 상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너무 이런 배신감이나 상처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인관계적으로 연애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상대방이 그 기대한 것을 돌려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좀 난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여러분의 모습에 9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꽉 닫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이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이나 공부에 더 매달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적으로, 학업적으로 좀 성취를 많이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너무 효능감이 높고 즐거워서라기보다는 이 마음의 상처를 잊고 싶어서 일에 좀 더 몰두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마음을 닫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관계적으로 마음이 꽉 닫혀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쳐낼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 2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때는 그래도 마음이 많이 풀어진 모습으로 보이기는 해요. 막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진 않지만 그 전까지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고 쳐내려고 하던 모습에서 살짝 벗어난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제 새롭게 좀 나아가야겠다.
같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슬픈 일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해봐야겠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11월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의 회복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어떤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해내는, 그래서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11월은 여러분의 회복력과 회복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대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나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정신력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기 사랑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과거가 다시 현재로 들어오는 그런 한 달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현재에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해소해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을 믿어줘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줘야 된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야지만 한 달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다 라고 느끼게끔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만큼은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한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나는 나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대요. 이 11월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을 깨닫게 될 거다.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잠깐 이런 상처,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올 이 상처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상처래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잠시 상처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든 그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떤 상처를 받든 다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 있고 어떤 상처가 나든 그것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셔야 된대요.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내 삶이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내가 나를 믿어줘야 한다. 나의 능력을 믿어주고 나의 가치를 믿어주고 나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줘야 한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달 동안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표면에 떠오를 수 있게끔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 한대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억눌려 있는지를 나 자신이 알아차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 채널 안에도 이런 주제를 다룬 영상들이 있거든요. 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진짜 감정과 진짜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서 그런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무의식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시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연결이 됐을 때 여러분 안에 억눌려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못한 감정과 생각들과 강하게 연결이 됐을 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사슬이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대요. 여러분이 들여다봐주지 않은 여러분의 그림자가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클 수 있는 만큼 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주고 내 안에 억눌린 것들을 끄집어내주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주면서 그것들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자신과 합일할 수 있고 일치될 수 있고 그렇게 나 자신과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끊겨있던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11월 한 달 동안 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일기를 쓰시면서 이런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기에다가 오늘 내가 느꼈지만 억눌렀던 감정이 뭐가 있었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또 내가 항상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이 정말 진실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보시고 과연 이 판단이 진실한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무능하다, 나약하다, 쓸모없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런 것을 이제 문장으로 적어보시고 그 문장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진실한지 이게 진실이 맞는지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갇혀있는 생각들과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하는 판단과 평가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진짜 나와 연결될 수 있고 분열되어 있던 부분이 딱 붙으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몇 권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이라는 책과 캐럴린 엘리엇의 킹크라는 책 그리고 이 2권을 다 읽으셨고 조금 더 심화된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마나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이 책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3권의 책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나 자신과 합일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수월해지고 참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를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책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3권의 책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들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런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광고로 오해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요. 어쨌든 다시 리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합일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어긋나 있던 균형이 딱 맞아지면서 굉장히 행복해진대요. 여기 무당벌레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좀 미워해왔구나, 나에게 좀 부당하게 대해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껴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느꼈던 행복감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그런 행복감을 맛보게 되신대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1월 한 달 동안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좀 쌀쌀하고 추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파헤쳐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11월에 여러분의 대인관계 운과 연애운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카드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과 상대방이 다른 페이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비전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비전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연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이 다르대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상대방이 이 관계에 원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카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1번 카드와 3번 카드를 좀 오래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1번 카드 리딩도 클릭하셔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한데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들어보시면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의 한 달 운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이어서 살펴보면 디바인 타이밍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여러분의 대인관계적인 연애적인 디바인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좀 초조하고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디바인 타이밍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디바인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억지로 그 사람에게 빠르게 다가가려고 하거나 빨리 이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거나 빨리 화해하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애인도 없는 경우에, 그렇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11월 안에는 연애가 시작되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요. 11월 안에 누군가와 연인으로 발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으니까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11월 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여러분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고 있어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11월 안에는 그 어긋난 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안에 누군가가 생길 가능성보다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싶다면 꼭 11월 안에 생기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디바인 타이밍을 기다려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월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과 축복을 3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리딩을 해볼게요. 11월에 여러분께 찾아올 첫 번째 행운은 여러분이 연민과 자비심,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행운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을 향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한 달이래요. 한 달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고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대인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안에서 사랑이 커진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커진대요. 특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에 이 사랑이 집중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연민의 마음으로 온전히 품어주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된다. 아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한 달을 보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카드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다. 그런 자비심과 연민이 넘치는 관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11월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받게 될 두 번째 행운은 자연과의 합일에 관한 행운이에요. 여러분이 자연에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자연과 내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용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랑이 확장되면서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과 자연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연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과 여러분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이구나,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두 발로 땅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서 좀 많이 치유가 되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신체적인 치유를 받는 그런 행운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11월에 받게 될 세 번째 행운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말라 있는지 메말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에게 무심했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된대요. 이 이야기 역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자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분은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부분은 좀 창피해하고 무시하고 싶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지를 11월 한 달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신대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내면을 살펴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좀 나쁘다고 평가하는,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찾아내면서 그 부분이 말라있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메마름 그 부분에 물을 줄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은 11월 한 달 동안 내면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그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좀 좋은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만 받아들여주고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죠. 부정적인 감정들은 없는 것처럼 억눌러 버리죠.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슬프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속이기가 쉬운데 여러분이 한 달을 보내시면서 그런 감정들을 더는 억누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슬픈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주시면서 더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메말라 있던 부분에 물을 주게 된다. 그래서 모든 균형이 회복된대요. 여러분이 받게 될 이 행운은 세 가지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시하고 있던, 방치하고 있던 나의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물을 주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감사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자연과 연결이 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 능력과 사랑 에너지가 커지는 그런 행운을 받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쉽지 않은 한 달을 보내실 것 같은데 이 한 달을 통해서 내면이 치유가 되실 것 같아요. 내 안에 항상 공허했던 부분 또 불안했던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그런 한 달이다 라고 나온 것 같고 그런 내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정화되면서 긍정적인 일들만 여러분 삶에 끌려올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11월 한 달을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12월부터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에너지가 정화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여러분 삶으로 끌려오면서 행운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서 11월 한 달을 좀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고 그것들을 평가하지 않고 다 온전히 품어주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다 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입동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자세한 혜택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입추 카드를 뽑아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11월 운세를 타로 카드로 알아볼게요. 먼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11월 운세를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11월에 여러분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나왔어요. 계절이 바뀐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처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신대요. 입추가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그 문턱이 여러분의 11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던 방식과 조금은 다르게 살게 되실 것 같아요. 생활 양식이
바뀐다기보다는 사고방식이 좀 변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 근데 이게 막 환경적으로 어떤 것이 변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런 변화라기보다는 내면의 변화에 더 가까워요. 지금까지 좀 경직된 삶을 살아오셨다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자유로워진다. 틀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열차 안에서 1등 칸으로 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성공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11월부터 여러분이 그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화성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그 열차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열차 밖으로 나가는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정되어 있는 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면 좋은 거다라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열차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 성공의 틀, 규칙, 그 밖으로 나가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신다,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여기 자유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대요, 11월 안에. 그리고 이 자유가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던 그 개념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것 같아요. 11월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새삼스럽게 알아차리게 되고, 또 내가 갖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미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알아차림에 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풍족해지고 더는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그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된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모든 분들이 이러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또는 하고 있던 공부가, 또는 일을 하고 있던 방식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에 이르르면서 더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된다든지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든지 뭔가 벗어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진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여러분이 주는 만큼 돌려받게 된대요. 기브 앤 테이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주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나눠주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거든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적으로 내가 주고 싶지 않은 만큼 주고 있다든지, 그런 식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11월에 그 모든 칭찬과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로워지고, 또 여러분이 주고 싶은 만큼 주고 받고 싶은 만큼 받게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뭔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되는 그런 한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 틀과 정의에 갇혀있지 않고 그 밖으로 탈출하게 된대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삶이 이미 온전하고 이미 완전하고 이미 풍족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주차별로 자세하게 11월 운세를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11월 첫째 주의 모습을 보면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11월 첫째 주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떤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인간관계적으로도 특별히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11월 둘째 주에 여러분의 에너지에 나인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와서 이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번아웃이 올 수가 있거든요. 좀 쉬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퍼즐러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11월 둘째 주쯤에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힘들고 휴식이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인간관계적으로도 너무 지쳤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로 보여요. 둘째 주에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방전에 가까워지고 뭔가 이런저런 회의감이 올라오면서 11월 셋째 주에 이 혼란 속에 좀 갇혀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 안에 갇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신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던 방식이 정말 옳았나? 그 의문이 이때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런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의문이 가끔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의문을 살짝 가졌다고 해도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오셨을 것 같은데, 11월에는 그런 의문을 더는 묻어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탐구를 하게 되면서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질지, 나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다시 재조립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내 행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시작한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 열차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정의했던 개념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이 더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방식, 공부를 하는 방식을 새롭게 수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승진을 하고 빨리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을 원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쫓는 것이 내 행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같은 일을 계속하고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되실 것 같고, 여러분의 한 달을 위한 조언 역시 식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이 카드와 굉장히 비슷한 카드죠. 여러분은 11월을 보내시면서 새로운 마음가짐, 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지금까지 쫓던 것을 계속 쫓으면 안 된다. 11월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주저앉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 열차 안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일어서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 두 카드가 정반대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이 4 오브 소드 카드는 여러분을 막아서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6 오브 소드 카드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힘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에너지는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에너지는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주저앉아 있으면 방해물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태도,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태도예요. 또 반면에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행동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안주하려고 하면 그 방해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래요. 11월 한 달을 잘 보내시려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대요.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영향이 되게 중요하대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마음을 열어야 한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나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사고방식,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주제의식, 다양한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접해야 한대요. 마음을 열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의 사고가 확장되고 시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시야를 확장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다양한 것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영상 매체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셔야 돼요. 11월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한대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 삶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한계와 그 틀을 깨부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달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의 꿈과 잠재의식, 무의식에 좀 집중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꿈에 집중을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면을 침잠해 있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있는 생각과 감정들, 마음들을 들여다봐야 한대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서 참나와 진화와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상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일기를 꼭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한 달 동안. 일기장에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 그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무질서하게 막 적으시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잠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계속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되풀이하고 있는 기억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심상치 않은 꿈을 꿨다라고 하면 일기장에 그런 것도 적어두시면 좋거든요.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꿈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일기장에다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 진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창구를 만드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신을 영감을 줄 수 있는 매체들에 많이 노출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만한 그런 책이나 영상이나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 좋대요. 이런저런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되어야 한대요.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들, 여러분의 열정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에너지들에 여러분을 많이 노출시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11월 한 달 동안 혼자서 고립되거나 마음을 닫고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교류하지 않더라도 영상 매체나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다양한 것들을 보고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고 이러면서 그 틀이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직되어 있는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접해야 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연애운, 대인관계운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받아들임이라는 카드와 믿음에 관한 카드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연애운, 대인관계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에게 애인도 생길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좋은 친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대요. 약간 조건부 행운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관계를 감사히 소중히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마음을 닫고 그 사람들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삶을 온전히 믿고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보내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대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조언이 나온 이유가 여러분이 대인관계적으로 조금 방어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애인을 사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이고 거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기에 앞서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을 열어야지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 네가 마음을 열었을 때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조건을 걸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연애를 원하신다면 그런 사람을 11월 안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으시더라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온전하게 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를 자꾸 밀어내려고만 한다면 당연히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애인이 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 대인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오게 하려면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나에게 누가 다가오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성장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으시면 일기를 쓸 때마다 그 문장들을 좀 확언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만의 만트라로 만드셔서 매일매일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내 마음은 활짝 열려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제일 와닿는 문장을 만드셔서 일기를 쓰기 전에 위에 한 줄씩 적어보시면 그것을 한 달 동안 반복하시면 나 자신에게 세뇌하듯이 문장을 적으면 마음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확언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여러분은 연애운도 좋고 대인관계운도 굉장히 좋은 한 달이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을 자꾸 닫을 수가 있어서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찾아올 행운 3가지를 뽑고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11월에 여러분께 찾아올 첫 번째 행운은 경계선에 관한 행운이래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와 교류를 하고 누군가와 교감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경계선을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내 마음에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방어기제와 방어벽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행운이다. 나에게 있는 그 가시를 나오게 했다, 들어가게 했다 할 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거나 내가 좋다고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런 걸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거나 어떤 진로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방어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에 여러분이 받게 될 행운은 그 공격성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 중에 좋은 에너지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신다라고 보여요. 지금까지는 거부하고 밀어내기에 바빴는데 이제 11월에 이 행운을 맞이하시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에너지를 쏙쏙 골라서 흡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행운은 여러분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할 줄 알게 된다.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라고 나왔거든요. 11월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또 경직되어 있던 사고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면서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던 말들을 서서히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공격하는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그런 행운을 11월에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대요. 휴식과 이완의 행운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좀 계속 미래를 계획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휴식에 조금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오셨을 것 같거든요. 쉴 때도 온전하게 쉬지 못하고 다음 할 일을 계속 생각한다든지 다음을 계속 계획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11월을 맞이하시면서 그 모든 긴장을 놓아버리고 완전하게 휴식하고 이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게 여러분이 받게 될 세 번째 행운이다 라고 해요. 이 세 가지 행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 자신을 가둬왔던 그 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 파고들어 보셔야 돼요. 내면을 파고들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눌려있고 무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시고 또 내가 나 자신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왔는지 내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내 에고의 목소리를 찾아내셔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자료들이 여러분 주변에 충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있고 영상들이 있고 영화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면서 다양한 가치관들을 접하면서 나의 경직되어 있는 사고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일을 계속 하더라도 이 일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 나에게 더 잘 맞는 방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대요.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좀 유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이런 걸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초대에 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11월 한 달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입축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